물건을 주고받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무심코 주고받으면 길한 기운을 흉한 기운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과 받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기운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영상은 첫 번째, 남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들. 두 번째,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 풍수에서는 물건의 배치와 사용이 우리의 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믿습니다. 즉,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륭화복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의 기적이 있길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옛날부터 항아리는 곡식, 장류 등을 보관하며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집안의 불을 지키고 늘리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남에게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나 정리를 할 때 항아리를 남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를 남에게 주면 집안의 재물운이 함께 나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집에 있던 항아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그 이후로 재물운이 급격히 떨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아리를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아리를 잘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소금이나 쌀을 담아두면 재물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굵은 소금을 담아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특별한 의미로 대감님이나 신을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집에 있는 항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 항아리가 많다면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항아리가 우리의 재물을 지키는 중요한 물건임을 잊지 마시고 절대 남에게 주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두 번째, 책입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학문적 성취와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노력과 지혜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책을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성취를 나누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양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책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제자나 자신과 깊은 유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책이 가지는 의미를 존중하고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남에게 책을 줄 때는 그 책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따라서 책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다룰 때 그 지식과 지혜는 더 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세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우리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재물과 관련된 운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과거에는 지갑을 종이 또는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개인의 문양이나 글을 새겨 넣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지갑을 남에게 주는 행위는 자신의 재물운을 나누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지갑을 선물해야 한다면 받는 사람과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제권 아래에 있는 가족에게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오히려 운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은 신중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재물운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네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신은 특히 연인이나 친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했을 때 그들이 멀리 떠나버린다는 속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선물할 때는 그 대가로 적은 돈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미신의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발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떠남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선물 받은 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발을 선물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신들은 전통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처럼 우리 삶에 밀접한 물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만약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방법처럼 작은 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발 선물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미신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선물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전통 속 미신과 지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선물을 선택하여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신발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다섯 번째, 동물 입양입니다. 동물 입양은 사랑스럽고도 책임감 있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물 입양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들은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깊게 얽히게 됩니다. 고양이는 오랜 세월 동안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고양이를 신수, 즉 신적인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를 입양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신비한 존재이며 우리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며 집과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입양할 때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것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할 때는 금속이나 쇠붙이 같은 것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새로운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은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따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물 입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입양이야말로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 작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주면 내 운을 앗아가는 물건 6번째. 의복 및 한복입니다. 결혼식 한복과 같은 특별한 의복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복을 대여하거나 중고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한복은 신랑 신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한복은 부부가 서로의 사랑과 결합을 축복받기 위해 특별히 맞춘 옷입니다. 이러한 옷에는 부부의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옷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부부의 기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실제로 결혼식 한복을 대여하거나 팔았을 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한복은 단순한 의복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한 첫걸음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부부의 특별한 인연을 나누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한복은 신중하게 보관하며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한복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거나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결혼식 한복이 지닌 특별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복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에너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한복과 같은 특별한 의복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단순히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기운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혼식 한복과 같은 특별한 의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1번째. 오래된 가구입니다. 오래된 가구는 이전 소유자의 역사와 기운이 깃들어 있어 함부로 남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가구는 그 집안의 사정과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집에 들였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가구는 그 집안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집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조상들은 가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버리거나 교체할 때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가구를 얻어야 한다면 그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서 남이 내놓은 가구를 아깝다고 가져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우리의 가정에 불필요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가구가 주는 에너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2번째. 오래된 거울입니다. 거울은 전통적으로 집안의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오래된 거울은 이전 소유자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으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이 가거나 손상된 거울은 더더욱 피해야 하며 새로운 거울을 사용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배치해야 합니다.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귀금속 및 보석입니다. 귀금속과 보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거나 중고로 구입한 보석은 그동안의 소유자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그 물건의 출처와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한 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개인의 에너지와 감정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기 전에 그 물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집과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네 번째, 망자의 옷과 도구. 망자의 옷과 도구는 그들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망자의 삶과 죽음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어 우리 집에 들어올 경우 집안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자의 물건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맑은 날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망자의 기운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기운이 남아있는 물건을 통해 집안에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물건이라면 몇 가지 정도는 보관할 수 있지만 남의 물건이라면 돈을 주고 사더라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우리의 생활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다섯 번째, 나무로 된 물건입니다. 나무로 된 물건들은 자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연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나무 가구나 조각은 그 물건이 있었던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집으로 들여올 때는 그 물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에너지를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한 나누면 복이 온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듯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풍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좋은 운들이 가득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